단 한 통의 전화, 그것이 전부였다. 무함마드 빈 살만과 중국 지도부 간의 대화였으며 미국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던 이 대화의 전체 의미를 아직도 미국 관계자들이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NBS가 그 통화에서 전달한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 투자를 요청하거나 국빈 방문이나 두 주요 무역 파트너 간의 일상적 협의에 앞서 하는 외교적 예의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NBS가 전달한 것은 매우 근본적인 전략적 전환이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 브리핑받은 미국 관계자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NBS는 중국에게 페르시아만을 통한 사우디 석유 수송에 대한 해군 보호를 요청했다. 미국 해군의 보호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바레인에 본부를 둔 미국 오함대와 협력하는 보호도 아니었다. 50년 넘게 걸프 해양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온 그 보호가 아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해군력, 페르시아만의 군사적 존재를 한 번도 갖지 않았던 나라로부터의 해군 보호였다. 그러나 지금은 NBS가 베이징에 전화를 걸면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초대받게 되었다. 미국 해군은 이제 대체된 셈이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조약이나 협정 또는 공식적으로 공개될 어떤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 즉 사우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인 석유 수송 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대체된 것이다. NBS는 더 이상 미국 해군이 그 역할을 신뢰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신호를 보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왜 NBS가 이 전화를 걸었는지, 중국이 이 초대를 수락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1940년대 미국 사우디 관계 수립 이후 걸프 안보 구조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인 이유, 그리고 걸프 석유와 걸프 안정성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이제 왜 MBS가 이 전화를 하기로 결정했는지부터 시작하자. 지금 이 시점이 우연이 아니며 그 타이밍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다. 미국 해군은 수십 년 동안 걸프에 주둔해왔다. 바레인에 본부를 둔 저 함대는 페르시아만, 홍해, 오만만, 인도양의 대규모 지역에서 미국 해군 작전의 지휘 본부였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걸프를 통과했고 가이드 미사일 구축함과 순양함들이 걸프 선박들을 호위했다. 미국 해군 자산들은 걸프 석유 수출을 차단, 해적 행위, 이란 군사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 보장은 이번 충돌에서 실패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사우디 석유 운반선이 이란 미사일에 의해 침몰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몇 주간 차단했고 26척의 선박이 이란이 제어하는 물에 갇혀 안전한 통로를 찾지 못했으며 미국 해군이 이란 해군에 대한 이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다시 열지 못했고 그 배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졌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처책을 찾지 못했다. MBS는 그 능력의 부재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 걸프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해상 간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는 것을 목격했고 사우디 석유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목격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전략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결과들이 매주 악화되는 것도 지켜보았으며 미국 해군 자산들이 겉으로는 걸프 해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우디의 석유 수출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도 목격했다. 이러한 경험은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떠오른 결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걸프 안보 보장은 미국 군사력과 강제력 사용 의지라는 측면에서 실제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의해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시급한 안전 요구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긴급히 필요로 하는 보호가 미국 내 정치, 동맹 관리, 그리고 긴장 고조 위험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거치며 때로는 너무 늦거나 잘못된 형태로 또는 사우디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이부터 도착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중국의 걸프 지역 군사 및 전략 결정은 중앙 집권적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정부는 4년 임기 선거 주기나 의회 토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중국의 걸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고 직설적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 넓은 걸프 지역에서 온다. 중국은 걸프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을 건너 중국 항구로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사우디 석유 수송의 해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NBS가 베이징에 전화를 걸어 중국이 사우디 석유 수송에 대해 해군 보호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중국에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협정을 제안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신이 의존하는 사우디 석유에 대한 보장된 접근권을 확보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정치적 제약에 의존하지 않는 해양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해관계의 정렬은 거의 완벽하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정해진 조건의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받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달리 중국의 보호 조치는 양측이 결과에 대해 보다 진정으로 평등한 이해관계를 갖고 협상하는 것이다. 중국이 NBS의 요청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인 긍정이 아니었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요청 이후 며칠간 베이징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중국의 해군 기획자들이 정확히 NBS가 제안한 걸프 호위 배치와 같은 작전 개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시사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수년간 중국 본토를 벗어난 능력을 투사하는 역량을 키워왔다. 다르푸르에 기지들이 있고 인도양 지역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걸프 석유에 있기 때문에 걸프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연구해왔다. 페르시아만의 중국의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해군 배치라는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다. 중국 해군 기획자들은 수년간 학술 및 전략적 간행물에서 이를 논의해왔다. 새로워진 점은 이제 그 배치를 구축하라는 초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초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지역에 중국 해군 배치를 확립하는 정치적 계산의 모든 것을 바꾼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없이는 걸프에 중국 해군이 존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모든 걸프 국가들은 이를 지역 안보 구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이를 미국의 군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초대받지 않은 중국 해군의 걸프 배치에 따른 외교적 정치적 비용은 전략적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와 함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의와 적극적 의지는 중국 해군 보호라는 정치적 성격을 공격적 확장보다는 파트너의 초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바꾼다. 중국에게 이는 베이징의 걸프 전략적 야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당성을 갖춘 초대가 없어서 실현이 제한되던 시기에 딱 맞춘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반응과 왜 미국 관계자들이 NBS의 조치에 대해 일관된 대응을 찾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워싱턴의 도전은 깊고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 해상 보호 조치를 모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권 국가이다. 그들은 원하는 어떤 외국 해군력을 자국의 해양 보호 체제에 초대할 법적 주권적 권리가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을 초대하여 석유 수송을 보호하는 것을 막을 능력은 사실상 없다. 미국이 이를 막으려면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와 달러의 가격 책정을 중단하고 미국의 군사기지 접근을 제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일 만큼 훨씬 더 나쁘다. 두 번째 차원에서 미국은 EMBS의 베이징 초대가 반응하는 구체적 실패와 직면해 있다. 미국 해군은 이번 분쟁 동안 호르무즈 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해결하지 못했다. NBS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던 보호 보장의 실패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NBS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주장은 미국이 더 신뢰성 있게 제공할 구체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지난 몇 주간의 호르무즈 경험 후에는 이론적 신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 차원에서 미국은 이번 EMBS의 움직임이 글로벌 위치에 미치는 더 넓은 결과와 직면해 있다. 1940년대 이후 걸프는 미국의 영향권이었으며 걸프에서의 군사적 우위는 미국 글로벌 권력의 기반 중 하나였다. 특히 어떤 나라든 에너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만약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로 걸프에 해군 배치를 확립한다면 그 기반은 훼손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덜 절대적이 되어간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 구조는 걸프 에너지 통제에 의존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MBS의 베이징 초대 요청의 전략적 논리는 흠잡을 데 없다. 사우디는 자국의 석유를 고객에게 보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사우디는 미국 해군 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보호는 사우디의 가장 긴급한 필요와는 관련 없는 고려들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걸프 석유의 이동을 보장하는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해군 능력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중국은 걸프 지역에서 사우디 석유 수송을 보호하는 데 복잡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동맹 의무가 없다. 유일한 문제는 NBS가 해군 보호와 교환으로 중국에 무엇을 주느냐이다. 그리고 이 점이 글로벌 에너지와 경제 질서에 대한 진정한 충격적 파장을 가져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5년 전만 해도 사우디 정책 이반자들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무언가이다. 일부 사우디 원유 판매 가격을 미국 달러 대신 중국과 유엔에 책정하는 것이다. 걸프 석유가 달러로 통일되게 가격이 책정되고 걸프 석유 수익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재순환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 글로벌 금융 권력의 기본 기둥 중 하나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며 미국이 글로벌 금융 흐름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한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천 중 하나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부 또는 전체 석유를 중국과 위안화로 판매하는 조치, 심지어 시험적 배치라도 미국의 석유 달러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구 정치적 지진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금융 권력이 의존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첫 번째 중요한 균열이 될 것이며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석유 생산자들에게 달러 이외의 통화와 가격 책정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신호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차입 비용, 인플레이션, 금융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글로벌 달러 수요를 줄일 것이다. NBS는 수년간 사우디 석유의 유엔 가격 책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전 사우디 정부들은 항상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페트로달러 의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NBS의 전체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어느 한 파트너의 선회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체 관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슬람 군사연합, 파키스탄 핵무기 관계,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의 안정을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약속 등 모두 이런 순간을 위한 토대였다. 이것이 바로 EMBS가 유엔 가격 책정으로의 이동 의사를 신호할 수 있는 순간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사우디의 전략적 위치와 자체 경제 협약 능력이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우디 석유에 대한 중국의 해군 보호와 일부 유엔 가격 책정의 교환은 바로 NBS의 베이징 호출이 향해 가던 구체적인 배치였다. 만약 이가 부분적으로라도 실행된다면 세계 경제의 구조와 미국 글로벌 권력 구조는 몇 년 동안 이론화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예상치 못했던 빠른 변화일 것이다. MBS의 이 움직임을 지켜보는 걸프 국가들의 반응은 각국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반영하는 복합적이다. 모두 미국의 안보 파트너이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NBS의 베이징 호출을 익숙한 혼합인 감탄과 불안으로 보고 있다. 감탄은 이 움직임의 대담함과 전략적 정교함에 대한 것이고 불안은 아랍에미리트의 금융상업 허브로서의 경제 모델이 페트로달러 구조를 붕괴시키는 어떤 변화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중국 금융의 존재를 수용해왔으며 다른 걸프 국가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NBS가 신호하는 중국 해군 보호와 유엔 가격 책정은 아부다비에 자체 조율된 베이징과의 교류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는 유사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카타르의 LNG는 달러로 계약되어 있고 금융 시스템은 서구 금융기관과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알-우다드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달러 기반 걸프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더 명확한 우려를 갖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매우 깊은 미국 안보 관계를 유지하며 달러 시스템에 밀접하게 통합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중국 해군 보호와 유엔 가격 책정으로의 전환은 쿠웨이트와 바레트가
자신들의 관계를 재조정하게 하여 원치 않는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파키스탄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양자 통화 교환 협정을 통해 중국 금융 인프라와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 가격 책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파키스탄의 경제적 위치를 상당히 강화할 것이며 중국 위안화로 된 무역과 금융이 더 글로벌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슬람아바드의 관점에서 MBS의 베이징 호출은 지역 경제 재편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가격,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변화의 즉각적 함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미국의 해군 우위와 달러 석유 가격을 중심으로 구축된 걸프 안보 구조는 점차 다극적 중국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 전환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그 전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리야드가 베이징에 전화를 걸면서 정해졌다. 미국은 걸프 지역에서 축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주둔지는 여전하며 군사 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경제적 유대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미국이 걸프 안보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가정,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지역에서 다른 강대국이 정당한 안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가정은 끝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EMBS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이 미국의 배타적 보호보다 다극적 걸프 안보 체제가 더 잘 충족시킨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통화가 지도를 바꾸었고 세계는 수십 년 동안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해군 차원의 구체적 작전적 측면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중국의 글로벌 해군 전개에 대한 보도가 남중국해 또는 추상적인 강대국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NBS의 베이징 호출은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에서 해양안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초대하는 최초의 진지한 제안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는 것은 왜 그것이 매우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PLA 해군은 수년간 원거리 해양 작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중국은 2017 년적도 남단의 두바이에서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했으며 이는 인도양과 걸프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 두바이에서 중국 해군 전투단은 며칠 만에 페르시안만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걸프 지역의 영구적인 중국 해군 주둔을 위해서는 걸프 국가 또는 오만과의 물류 협력이 필요하며 오만은 남쪽 해협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오만의 중립성과 이 분쟁에서의 중재 역할은 중국 해군이 걸프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비공개 협력의 자연스러운 후보국이다. 사우디 석유 호위 작전에서 중국이 배치할 구체적 해군 자산은 주로 구축함과 프리기스로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한 지상 공중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타입 05 EDAS와 타입 555 구축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표면 전투함 가운데 하나로 이란이 수행해온 괴롭힘 작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PLA 해군의 대잠수함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걸프 해상 교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잠수함 작전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위성 정찰 및 정보 수집 능력은 중국 해군 전투단이 경쟁이 치열한 걸프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는 데 필요한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 이란에게는 중국 해군의 사우디 석유 보호는 매우 복잡한 전략적 계산을 야기한다. 이란은 걸프 해상 교통에 대해 일부는 미국의 정치적 제약이 괴롭힘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군사 대응을 촉발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작전해왔다. 중국은 같은 제약이 없지만 신중함을 유지하는 이유도 있다. 중국 군대가 이란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두 나라 간의 전면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억제력은 이란이 중국이 필요시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데 달려있다. 이란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중국이 전혀 군사적 위협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억제 수단이 있다. 바로 중국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석유 구매처라는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 중국-이란 관계가 허용하는 직통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해군의 사우디 석유 보호는 양보할 수 없다고 전달하고 이란이 이 보호를 위협하는 결정에 대해 중국의 걸프 해상 안정성 관심사를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전략을 유지하는 것과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잃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사우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이 경제적 영향력은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형태의 보호다. 미국은 중국과 이란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차원에서의 중국 해군 보호는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는 부분이다. 이는 주로 중국 군함이 이란 군함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 양쪽 모두와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채널이 아닌 경제적 채널을 통해 이란이 사우디 석유에 대해 행동을 억제하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NBS의 베이징 호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롭고 덜 논의된 차원 중 하나다. 러시아는 사우디 주도의 오펙 플러스와 협력하며 우크라이나 이후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중국을 발전시켜왔다. 중국 해군이 사우디 석유 수출을 안정시키거나 사우디 석유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 러시아는 세계 금융에서 달러 지배를 끝내기를 원하며 사우디 석유 가격이 그 목표에 기여하고 러시아 석유 수출이 이미 유엔 결제 시스템으로 점차 정착됨에 따라 모스크바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에너지 거래 경험을 쌓고 있다. 이 태오키는 경외심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며 지켜보고 있다. 한편 터키는 1대1로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중국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걸프 지역의 중국 개입 확대가 반드시 앙코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터키는 이미 S-400 논쟁으로 긴장된 나토 회원국으로서 사우디가 미국 대신 중국 해군 보호를 선택하는 움직임은 나토 동맹국들이 터키의 중국 친화적 관계가 동맹의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또 다른 자료가 된다. 에르도안은 이러한 논쟁이 더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걸프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 파키스탄부터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수입국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우디 석유에 대한 중국 해군 보호가 그들의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정시키는지 아니면 덜 안정시키는지이다. 정직한 답변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개입이 이란이 핵 전략을 포기하도록 설득한다면 더 많은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이 현재 다른 편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복잡한 함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해군력을 배치한 다극화된 걸프 안보 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로에서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는 전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해군 영역이었을 때와 달리 양국이 각각 다른 고객들을 보호하며 자신들만의 교전 규칙과 긴장 고조 임계치를 갖는 상황은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걸프는 안정적이었다. 이는 미국이 강력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던 것이다. 중국 해군을 걸프에 투입하는 것은 설사 사우디의 초청이더라도 양측의 선의가 있더라도 이러한 위험 범주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NBS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의 외교정책 관계자들은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그가 베이징에 전화한 판단은 중국 해군을 걸프에 투입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순진하지 않았다. 그가 내린 계산은 중국 해군을 투입하지 않는 것, 즉 미국 해군 보호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이 갈등이 보여준 한계보다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걸프 현대사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정교한 지도자 중 하나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워싱턴, 베이징, 이란에서 내려질 결정에 달려 있다. 한 통화, 한 전략적 변화, 한 초청은 일단 연장되면 쉽게 철회하기 어렵다. NBS는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통해 존재하던 세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다.